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 쪽에서 조그만 심리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모명자라는 필명으로 심리학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HSP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HSP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그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예민성을 검사하는 심리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13문항 이상 해당된다면 초예민성 기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3문항 이해하면 예민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문항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민한 기질이 강한가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현실에 맞는 해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때 문항에서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예민 라이트급 17개에서 20개는 예민 미들급 21개 이상이면 이제 예민 헤비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가 진짜 HSP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테스트죠. 한번 좀 이제 문항을 몇 가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또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또 이런 문항들인데 이런 문항들을 결국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중심 특질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초감각, 초감정, 신미안이라는 3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HSP라고 한다면 어느 세 가지 그 특성 중에서 뭐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 세 가지 특성을 골고루 갖고 계신 분들인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문항에 만약에 전부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물론 문항이 23개지만 이 6개에 해당된다면 내가 진짜 HSP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감각 특성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성능 좋은 안테나로 비유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안테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만 그 안테나에 잡히기 마련인데 HSP 분들의 안테나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보통 안테나들에서는 잡히지 않는 그런 미묘한 사소한 자극들까지도 다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이 안테나가 긍정적인 자극과 부정적인 자극을 둘 다 굉장히 면밀하게 잡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능이 좋은 안테나라면 부정적인 자극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걸러버리고 긍정적인 자극들 위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HSP들의 안테나에는 이러한 필터링 기능은 없다. 이를테면 이 초감각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냐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알게 되는, 괜히 그걸 알게 됐을 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어떠한 사람의 좀 이해되지 못할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말투, 그 사람의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둔감한 사람들은 저쪽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넉살 좋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반면에 예민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의 신경을 거스리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차를 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와중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 걸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친구가 미묘하게 나쁜 것 같다라는 상황을 내가 지금 인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고 회로가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 것 같지? 혹시 내가 어저께 했던 이러이러한 이제 말실수처럼 그 친구에게 느껴졌나? 아니면 이 친구가 계속 운전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나? 나는 운전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과잉사고 과정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초감각 말씀해 주셨는데 초감정은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감정을 굉장히 증폭해서 느끼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굉장히 딥하고 강하게 느낀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게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복사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친구 사이인데 뭔가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무슨 일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격앙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에 차 있는 상태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나에게. 살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의 감정을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내가 굳이 캐치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내가 다 내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과 좀 잘 안 맞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사무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다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내가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초감각과 초감정은 알겠거든요. 네. 그런데 신미안은 어떤 걸까요? 신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 같은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미경. 현미경으로 보면 어떠한 사물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것을 볼 때 숨겨진 모습이라든지 숨겨진 의미, 자연이 감추고 있는 그런 숨겨진 미 같은 것들을 예민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HSP들에게는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오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오감각에 더해서 이제 육감이라고 직관까지 포함하면 총 6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특출난 식미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후각이라든지 청각, 미각에서 특출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믈리에면 후각일 수도 있고 미각일 수도 있겠죠.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시각 쪽에 좀 특출난 감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각이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리학자, 인문학자 분들은 오감각 말고 육감, 그러니까 직관, 직관력이나 통찰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숨겨진 의미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을 찾아내는데 능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HSP 분들께서 나에게는 이러한 심미안적인 감각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SP라고 한다면 초감각, 초감적, 심미안 특성을 3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미안적인 특출난 감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HSP가 일단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23문항 중에서 보통 13문항 이상이면 HSP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초감각과 초감정에만 많은 문항이 체크를 하셨으면 13문항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아직 나의 이러한 특출난 감각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니면 직관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특출난 감각이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딥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특화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심미안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숨겨진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감정 특성이 제가 아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복사 붙여넣기해서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분명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그럼 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야.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곁에 있는 상대방이 분명히 기분이 나쁠 거야. 라는 것까지 인지 범위가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결국엔 그게 또 나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예민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민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다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 하나 참고 다른 사람들이 편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려는 생활 패턴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민한 기질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예민한 감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던하고 사람 좋고 순둥순둥한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에 대응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나를 대하기 마련인데 무던한 사람 대하듯 저를 계속 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 안에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 편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좀 편하게 대하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의 간극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어긋나고 삐긋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러한 상황이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내 손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좀 어그러지더라도 내가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 관계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챙기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정작 배려하기 때문에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내가 편하고자 그러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 자기 방어적 이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5명의 사람이 있다. 네. 나는 불행하더라도 나머지 4명이 어느 정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아갈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맞춰주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땐 내 감정 상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사회주의적이고 이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 중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재밌는데 저는 이거를 능동적 회피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과 관계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관계를 피하는 거겠죠. 관계를 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잘 지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이랑 잘 지내게 되면 제가 뭔가를 실수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이 저와 친하니까 그 실수를 훨씬 더 관용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 거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관계 갈등을 너무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애시당초 사람들과 잘 지냄으로써 조금이라도 관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맞춰줘야 돼요. 잘 맞춰줘야 돼요. 네. 그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잘 지냄으로써 이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악화돼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시켜야겠다라는 속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밌는 특성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하는 걸 지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감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초감정 특성이라는 게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딥하고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내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 감정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우울감을 느껴도 더 깊이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감을 느낄 때도 더 많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듯이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예민한 사람들에게 특히 재밌는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죄책감을 느끼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이것조차도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싶은 일들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절친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기획하고 선생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내가지고 선물을 마련하고 당일날 와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시간과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자원일 텐데 굳이 시간을 내서 그들의 돈을 써서 나의 선물을 마련하고 나를 축하해주러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굉장한 좀 압박감 내지는 부담감처럼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도 될 그들의 자원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순수하게 축하를 받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내가 일일이 내 친구들에게 갚아 나가야 할 부채감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까지 행동하게 되냐면 아예 내가 축하를 받거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에 생일 알림이 뜨잖아요. 생일 알림 꺼놔요. 아무도 내 생일을 알 수 없게끔. 근데 카톡에 생일 알림을 꺼놓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얘 생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선물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내 생일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너무 즐겁다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비싼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그냥 부담감 압박감으로 다가오니까 아예 그냥 축하받을 일 예를 들면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나의 기념일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걸 꺼리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저한테서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일상을 쭉 들어오셨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의 삶이 좀 어떨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쉽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성능은 아이폰 15인데 배터리는 아이폰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각, 초감정, 신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테면 성능이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능이 좋은 기능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엔진이 그 고출력을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에너지로 24시간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반면 예민한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고기능의 감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생활, 특히 사회생활하는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에너지가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에너지가 없다고 회사 생활을 좀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게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나에게 이를테면 주어진 업무라든가 나에게 주어진 의무 이런 거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 극한까지 이제 쥐어 짜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잘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어떤 상태이겠어요? 0%도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로 갈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예민한 사람의 가족이 얘는 굉장히 게으르다, 무기력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그건 무기력하고 게으른 성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번아웃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분 관리, 감정 관리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쥐어짜서 감정관리를 성공하고 집에 왔는데 가족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나를 좀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럼 거기서 참지 못하고 감정이 확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회에서는 굉장히 젠틀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예민한 기질, 까칠한 기질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좀 경시한다 이러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과의 합을 강제적으로 맞출 그 여분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기분 관리, 감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예민한 기질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은 그냥 무던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다, 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보통 가족들은 예민한 사람이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조차 나의 예민한 기질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